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선에서 농부가 등장하는 두 개의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편의 제목은 작은 악마와 빵 조각, 그리고 두 번째 단편 제목은 달걀 만한 나달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세상이 좋아진 것이 맞을까요? 100여 년 전에 쓴 톨스토이의 두 단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세상은 정말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것이 맞는지 저의 해석과 해설보다는 책의 문장을 직접 읽어보시며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데 왜 자꾸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가?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의리와 정을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어떤 가치가 그런 것들을 대신한 것인가? 톨스토이의 질문처럼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단편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악마가 한 농부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욕을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악마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빵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굶는다고 죽게 하겠어? 누구였든 간에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작은 악마는 농부의 빵 조각을 훔쳐서 욕을 하게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에게 혼이 났습니다. 다시 농부에게로 돌아간 작은 악마는 이번에는 하인이 되어서 농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작은 악마는 습지에 곡물에 씨를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뭄이 들어서 오히려 습지에 심은 그 농부의 작물들이 크게 잘 자랐습니다. 작은 악마는 다음 해에는 언덕에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는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다른 농부들의 작물은 다 쓰러져 가는데 언덕에 심은 그 농부의 작물만 잘 자라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물도 많이 남았습니다. 작은 악마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악마는 곡물로 술을 만드는 법을 농부에게 알려줬습니다. 농부는 남는 곡물로 술을 만들었고 농부는 부자 이웃들을 초대해 술 파티를 벌이며 타락했습니다. 술판을 벌이다가 아내에게 욕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여우처럼 아첨하다가 사나운 이리처럼 헐뜯었고 나중에는 돼지처럼 나뒹굴었습니다. 마왕과 작은 악마의 마지막 대화를 읽겠습니다. 술판을 벌이며 망가진 농부와 그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마왕은 더욱 기뻐하였다. 너는 아주 훌륭한 술을 만들어냈구나 하여 빵 사건과 관련된 내 실수를 만회하였다. 그런데 이 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봐라. 처음엔 여우의 피를 넣었겠지. 그래서 농부들이 여우처럼 간사해졌겠지. 그 다음엔 이리의 피를 넣었나 보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리처럼 난폭해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엔 돼지의 피를 넣었겠지. 저들이 돼지처럼 행동하게 말이야. 마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작은 악마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농부가 필요 이상의 곡물을 갖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항상 인간에게 흐르고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곡물이 필요한 만큼만 있을 때 그 피는 몸 안에서만 머무릅니다.
농부는 그런 상태였을 때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곡물이 남아 돌게 되자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방법을 찾았지요. 그래서 제가 음주라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었죠.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술로 바꾸었을 때 그자 안에 있던 여우, 이리, 돼지의 피가 분출구를 찾은 겁니다. 그자는 계속 술을 마시는 한 항상 짐승처럼 굴 것입니다. 두 번째 단편은 달걀만한 나달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산골짜기에서 곡물의 나달처럼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란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는데 새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현인들은 그것이 곡물의 나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가 왔습니다. 농부의 행색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농부는 늙어서 등이 굽었고 창백하고 이가 없었습니다. 지팡이 2개의 의지에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나달이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크게 자라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버지가 다시 왕께 왔습니다. 그 농부의 아버지는 지팡이 하나만을 짚고 왕께 나왔습니다. 아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곡식의 나달이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버지가 다시 왕께 왔습니다. 그 농부의 아버지는 지팡이도 없이 걸었고 시력과 청력도 모두 좋았고 말도 분명하게 잘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한 아버지였습니다. 왕과 그 농부의 아버지의 대화가 이 단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달을 본 게 아주 오랜만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약간 깨물어서 맛을 보았다. 말해 주시오. 이런 곡식이 언제 어디에서 자랐소? 이런 것을 구입했거나 밭에 심은 적이 있소? 이런 곡식은 소인이 젊었을 때 도처에서 자랐습니다. 소인과 그 시절 사람들은 이런 곡식을 먹고 살았었죠. 그때 사람들이 심고 거두어 타작했던 곡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노인 양반은 그것을 어딘가에서 샀소? 아니면 직접 심었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소인네 시절에는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돈이란 걸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 충분할 만큼 자급자족을 했었죠. 그렇다면 노인의 밭은 어디에 있었고 이런 곡식은 어디서 심었소? 왕이 물었다. 소인의 밭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소인이 경작하는 곳이 바로 소인의 밭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노동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2가지만 더 대답해 주시오. 우선 그 시절에는 그런 곡식이 자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오? 둘째, 그대의 손자가 지팡이 2개를 짚고 다니는데 그대의 아들은 1개를 짚고 다니고 그대는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리고 그대는 시력과 치아도 좋고 말도 분명하게 잘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오? 왕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노동으로 살지 않고 타인의 노동을 의지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었죠. 자신의 것만 소유하고 남이 생산한 것을 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인이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된다면 노인이라도 청년처럼 꿈을 꾸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지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수록 더 젊고 건강해지고 나의 것이 적을수록 더 행복했다고 농부는 말합니다. 더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속은 더 비어가는 것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130여 년 전에 쓴 단편이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글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혹시 예수님이 발견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